미국이 9년여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위협은 물론 암살 등 테러를 지원해왔다고 재지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시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지난 2008년 10월 해제 이후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 암살 등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2주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이번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미국 등의 독자 제재를 받아온 상태여서 이번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더욱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불량 국가라는 낙인을 더욱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것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숨지게 한 구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저울질해 왔습니다. 지난 8월 통과된 대북제재 법안에 따라 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잡히면서 그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북미 관계는 다시 급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달 넘게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북한에 무력 도발 명분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극약 처방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개선을 북한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여성들이 교육, 치안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직장 내 성폭력도 만연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피해자 심리치료나 법률 구조 같은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강간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엿새째인 어제까지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로 인해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부상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75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포항은 영하의 한판까지 이어지면서 이재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100여 명의 이재민들이 포항 학교 복지시설 등 12개소에 나눠서 머물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피해는 약 1,200여 건으로 건이 늘어 9천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8,200여 채의 주택 피해 중 7,570채가 지붕 파손으로 신고됐고 전파된 곳은 16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도 600여 곳으로 이 중 건물에 균열이 생긴 학교만 230여 곳에 달합니다. 문화재의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항만시설 등 시설 피해가 추가된 겁니다. 현재까지 피해시설 응급복구는 약 9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해시설이 9,600여 건으로 늘었지만 복구의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본은 공무원과 군인,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3만 4천여 명과 장비 280여 대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복지부와 함께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이어나가고 아울러 정부는 학교시설 등 부처별 소관시설의 안전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지진 피해 복구와 수능 시험의 차질 없는 실시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능 시험 당일 여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만반의 대비를 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를 알리는 것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수능 시험을 차질 없이 치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를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능 당일 여진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침을 미리 마련해 두겠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에 따라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끈 뒤에는 재난 안전 대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신남방 정책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아세안과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소 황당한 제안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의 청원이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고 당장엔 해결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참고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에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포항 지진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이재민 임시주거지 확보 등 현재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로 지원해야 할 내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진 설계 강화,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지진 대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